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종목 분석에 올라온 요청에 올라온 댓글이 대략적으로 이쪽에 18개 종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또 송원산업, 웅진신급이, 키스트, 시젠 등등등등 해가지고 18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싹 보면은 그 밑으로 웰크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36개 종목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시간 그 일부로 다 끝내기는 아마도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송원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웅진, 싱크빅, 키스트, 시젠 등등을 해가지고 유비케어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부에서 또 18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상으로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1부 정도는 오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머지 2부는 오늘 밤으로는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내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제 의견을 맞든 틀리든 간에 그죠? 상당히 엉터리가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을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의무감이라 그럴까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간에 자, 시작을 합니다.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사도 괜찮다 동그라미 그죠? 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지난번에 제가 매수하라고 했는데 다시 봐주세요라는 분석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만은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뭐 제가 살아있으면 왜 안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샀으면은 수익률이 그죠? 벌써 얼마쯤 났나봐요. 제가 며칠 전에 지었으니까 아마도 이만큼 정도의 수익이 났을 테니까 꽤 괜찮았을 텐데 왜 안 샀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무섭죠, 그죠? 물론 과거에 RSI가 이렇게 고점 넘었을 때 보이십니까? 과거에 RSI가 이렇게 30을 넘어섰을 때에도 주가는 더 날아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더 날아갔으니까,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이럴 때도 있거든요. RSI가 싹 넘어갔다가 바로 내려갔다는, 그러니까 싹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때 매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죠? 여기서 매수해서 완전히 망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밑에 있을 때는 근데 어제나 그저께나 며칠 전 같으면은 사라 괜찮다 구름 위지 않냐 그죠 기준선 넘어서지 않았냐 사라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됩니다만은 이제 와서 사기에는 좀 무섭죠 그죠 갖고 계시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신규 매수 이제 와서 신규 매수는 뭐 글쎄요 좀 무섭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엉덩이 뺄랍니다. 뒤로 저는 도망칠랍니다. 가지고 계시면 같으면 팔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서 리스크 테이킹 하기에는 리스크에 비해 가지고, 리워드에 비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리워드에 비해 가지고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항상 우리는 리워드와, 그죠? 뭡니까? 리스크. 내가 여기서 감내할 리스크는 얼마이고, 여기에 따르는 리워드는 어떻게 되는가를 고려해봐야 될 텐데 RSI가 상당히 과열권인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가 생각이 되니까 동원산업은 선뜻 이제는 배수를 말씀드리기가 무섭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웅진싱크빅입니다. 웅진싱크빅 오늘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 가서 전환선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했고, 구행스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겨우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더구나 기준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름마저 무너뜨리고 나면은 밑에는 허당이에요, 허당. 지지가 없어요. 그죠? 밑에 거의 낭떠러지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RSI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글쎄요 잘 맞으면은 관망이고요 잘하면 관망이고 아니면은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X 그죠? 때는 잘하면 관망이고 아니면은 팔자
쪽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자, 키이스트입니다. 갖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름이 얇죠, 그죠? 그죠? 구름이 얇죠. 이미 아까 조금 전에 그 뭡니까? 이 그죠? 웅진 싱크백의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절한선 보던 것이 다 이제 거의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듯 말 듯 아직까지 후행수표는 캔들에 걸려 있고요. 주가는 구름에 걸리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간당간당한 그야말로 구름에 딱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예컨대 월요일 날 조금만 더 밀리면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면 후행수표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죠? 전환선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은 전환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해 후행스팬 꺾여 구름 밑으로 내리가 모든 단계가 내일 한 방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허당입니다. 물론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는 보통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고 해서 하기 위해서 예컨대 한번 내려왔다가 구름을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도 없지나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다시피 구름이 더 나왔다가 근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구름이 더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네 해서 약간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구름이 더 내려온다면 이때는 이때와는 또 양상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전 내지는 매수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내일 하루 더 기다려보고 월요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컨대 키스트 손해보고 나는데 못 팔아요 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송원산업도 그렇고요. 송원산업 예컨대 예전에 이런 데서 사라 했을 때 샀으면 그 돈 팔아가지고 이거 샀으면은 시즌 저 뭡니까 키스트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까 하지 않겠어요. 혹은 지금 여기 시젠 같은 경우에 왜 시젠을 말씀드리냐니까 사실은 시젠은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시젠을 대해서 파동을 줘보시길래 파동은 잘 모르겠는데 파동은 셀 필요도 없이 현재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에 지지받고 다 좋으니까 괜찮다 동그라미 라고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이 동그라미 이날 동그라미 한 것 같은데 계속 올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키스트도 빨리 팔고 그 돈 가지고 키스트에 묶여있는 채 차라리 이런 종목들 사면은 훨씬 수익이 날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키스트는 팔고 싶습니다. 시즌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즌은 앞으로 또 현재로 봐서는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선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 모든 게 다 괜찮고 RSI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뭐 좀 더 올라가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즌 파동은 모르겠는데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시기 전에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질문 만든 거 어제 그저께 약간 한 달 전에 만든 게 있다. 그거는 좀 지금 뭐가 상황이 달라졌겠습니다. 세상에 어제 말씀드린 거 그저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 채널에 오신 분 같으면요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저께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 수가 없겠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한번 구독자 종목 분석에서 무슨 종목을 했는지를 한번 검색만 해보시면은 금방 제가 어제 그저께 무슨 이야기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어제 그저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다시 당신은 옛날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올랐지 않냐 또는 올란다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따져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기존에 있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광산업입니다. 4,000원에 샀는데 매수 단가가 4,000원인데 어떡할까요? 입니다. 굳이 저한테 매수 단가 얼마인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매수 단가가 4,000원이든 300원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가지고 계시라 그러고 만원에 샀더라도 백광산업 만원까지 모르겠습니다. 만원에 샀더라도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3,500원에도 건지라라고
주장하는 편이니까 매수 단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3,000원에 사셨다는데 어떻게 어찌할까요? 인데 지금 딱 봐가지고 견적 쉽게 말해서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구름 밑이고, 구름 아니고, 기준선 밑이고, 기준선과 전환선은 서로 역전된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래서 썩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RSI가 혹시 그때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야, 혹시 또 반대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어정쩡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행히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랑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3,690원, 3,700원 이상 올라가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구름 밑으로 3,4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허당이 될 테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테니까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니까 뭐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니까 좀 더 두고 보긴 하겠는데 썩 그다지 뭐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더라도 근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 그리고 구름이 얼마입니까? 3,400원이니까 3,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던져버리자 라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3,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 그죠?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뭐 240분 봉을 말씀하셨는데 뭐 240분 봉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요. 일목기능표 1봉으로 보더라도 구름 위로 뿅 올라갔네요. 그죠? 구름 위로 뿅 올라갔고 기준선 넘어갔고 전환선 돌아섰고 아마도 내일쯤 되면은 내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내일은 아니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이니까 월 화 수요일쯤 되겠군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이제 전환선도 빡 올라갈 테니까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전력도 나름대로 조금 빛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과거에는 그때도 구름 위로 넘어간 적이 한 번쯤 있었는데 그때는 보다시피 RSI가 과열 상태였고요. 그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매수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매수였으니까 혹시라도 구름 밑으로 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도로 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KC입니다. KC. 두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한 종목만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C 봐달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항상 제 판단 근거에 이제 기준선을 보고 종목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냐 아니냐만 일단은 먼저 보는 상태 편인데 현재로 봐서는 뭐 기준선 계속 위에 있고요. 기준선은 하나 둘 셋 내일 모레 되면은 아마 기준선 이렇게 내려올 거로 보여지네요. 그죠? 기준선 내려지는데 전환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환선도 내려오네요. 아마도 같이 내려오니까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기준선 위로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KC 같은 경우야 뭐 근데 기준선이 내려오고 전환선이 내려오는 것 자체는 그다지 추세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갖고 계시다면 그걸 굳이 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당장 팔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라. 다른 분들은 이 종목은 좋으니까 사세요 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죠? 시젠 좋아요 사세요. 근데 한국전력 좋아요 사세요. KC 팔지는 말되 갖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구경을 하세요. 키스트 파세요.
송원산업 지금 들어가기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죠. 그죠? 이제 이거 표시 이해하시죠? 자, 동원 화인텍입니다. 동원 화인텍 일목의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제 의견을 여쭤보실 것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목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야기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은 호전됐고 구행선변 위에 있고 그렇죠. 다 좋죠. 가겠네요. 뭐 가든지 아니면은 구름 근처까지 한번 와보다가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 화인텍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유니선입니다. 유닛은 이때까지 매번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언제 팔까요? 이 종목은 유닛은 보다시피 상당히 좀 발로타일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죠. 그죠? 급락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매도 타임 놓치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진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RSI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매수 타임이었죠. 그리고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가가 아마 올라가면서 전체 기준선 위니까 아마도 올라가리라고 보여지는데 주가가 기준선 올라갔다 RSI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높아지면서 혹시나 해서 확률은 낮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RSI가 반드시 70으로 올라간다는 법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RSI가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RSI는 0에서 100 사이 움직이는 오실레이트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70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반드시 30m 내려가야 된다든지 그런 법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때 팔았어라 라고 후회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기준선이거든요. 여기 기준선. 그러니까 예컨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터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 가지를 잡으십시오. 1번 내가 뭘 따르느냐. 잘 못 믿겠지만 RSI를 믿으면 혹시 여기 이리 올라가 버리면은 수익이 크게 납니다. 대신에 RSI가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좋다 많은 거죠. 다시 말해서 RSI를 따르면은 리스크도 크고 위험도 리스크도 크지만 먹을 수 있는 수익도 한국어로 써야 되겠네. 수익도 크죠. 그죠? 반면에 일목의 기준선으로 따르면은 안정적이지만 주가가 근데 얘가 잠깐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가면은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그죠? 먹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 있는 안정적이지만 그냥 말로 할게요. 쓰기 힘들어서 리스크도 작지만 수익도 작아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목을 한다면 어느 쪽을 따르는 거냐 그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고요? 저는 리스크가 높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약간 변동성이 높은 발로타일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RSI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일단 유닛은 다른 분들한테 사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보자. 그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제가 며칠 전에 사라고 했죠. 그죠? 동그라미 신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하나솔루션 니콜라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데 그가 무슨 관계 있냐. 그 당시에 떨어질 때 얘는 과도하니까 기다려보라 했더니 진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하나솔루션 살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같으면 사세요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RSI가 과일권이죠. 물론 RSI가 과일권일 때 이때 들어가면
여기서 팔면 되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이만큼 수익이 나요. 그죠? 고점 아니지만은 그래도 밑에 내려올 때 매도하면 이만큼 수익이 나요. RSI가 70 이상일 때 과일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RSI가 이로 올라가면 여기서 사면은 올라가는 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은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얘가 내려오면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한참 내려온 다음에 좀 내려온 다음에 그때 가서 여기쯤에서 매도한다고요.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에 뭐 안 팔았는데 5만 5천 원까지 봤는데 내가 5만 원에 팔겠냐? 5만 5천 원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고 있다가 5만 5천 원에 못 팔았다고 5만 원에 못 팔고 5만 원에 못 판다고 기다렸다가 보면 5만 원에서 4만 8천 원, 4만 7천 원, 4만 5천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되면은 물렸다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나솔루션이 이만큼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RSI가 시키는 대로 팔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재빨리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마우스를 누르는 이런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들어가기는 좀 무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송원산업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들어가기는 무섭지 않냐. 그래서 며칠 전 같으면 괜찮았는데 그저께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는 RSI가 과일거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무섭습니다. 뭐 있죠? 그 다음에 올비텍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시네요. 올비텍. 오야. 이 종목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파동이고 뭐 기술적 분석이고 거의 불가능한 종목이고요. 분석은 불가능한 종목이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때 RSI가 70m가 내려가면 그때 가서 매도하시라. 주가가 고점에서 매도한 거는 어려울 테니 좀 내려오다가 RSI가 매도 70m로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를 나타내면 그냥 파시라. 이런 정도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6,270원의 고점이잖아요. 그죠? 내려오면은 근데 5,000원 됐으면 내가 6,270원도 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5,000원은 주고도 안 팔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손해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RSI가 시키는 대로 고점에서 팔라고 하지 말고 RSI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직 팔는 신호가 없으니까 팔자는 신호가 없으니까 두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연화성인지 동화화성인지 미연화학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미연화학이라고 하시네요. 미연화학은 우리가 옛날에 아지노모토 그 미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죠. 그죠?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미연이지 아무 관계없는 회사이고 더구나 이분은 길게 장기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봉보다도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그동안은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구름 밑에서 그야말로 헤매다가 드디어 일목의 주봉으로 가서 구름 위로 넘어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여전히 보유, 그죠? 보유. 근데 다만 보다시피 이제 RSI가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때도 보세요. RSI가 고점에서 좀 내려오면서 다소간 이렇게 주춤거렸던 것처럼 이번의 경우에도 다소간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보시고 이때까지 보유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장기 보유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굳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봉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기준 근데 단기로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55,600원이죠. 그죠? 55,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죠. 무슨 매도야? 타진 매도. 갑자기 타진 매도란 말이 생각이 안 납니까? 타진 매도. 그러니까 타진 매도란 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일부를 맞나 한번 톡톡톡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죠?
의사가 저 뭡니까 톡톡톡 두드려 보면은 그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타진 매도. 그러니까 보통 한 30% 40% 보유 물량의 3, 40%를 매도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진 매도.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판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셨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면 화학을 갖고 계시면은 그렇게 또는 다른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괜찮다,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연화학 뭐 아직도 홀딩 그죠? 홀딩 빨리 안 지워지나? 네. 홀딩 캐치 마크. 그 다음에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손해가 20%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구름 아래쪽에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 이거는 하락세, 그죠? 하락세, 그죠? 뭐 기준선 밑으로 무너졌을 때 이때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죠, 그죠? 여기 팔았었어야 하죠.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다 팔았어야 되죠. 이때 타진 매도, 여기가 다 팔아라, 그죠? 이미 지나고 나서 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RSI가 조금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반등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팔 수는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로 기울기 때문에 얘가 반등해봤자 다른 주식들은 구름 위에 있는 종목들은 팍팍팍팍 날아간다면 얘는 구름 밑이니까 올라가더라도 비질비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럴 거라고요. 보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기보다도 뭐 기준선 정도가 36,000원 정도가 기준선인데 뭐 36,000원 정도에서 팔 수 있다면은 뭐 성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빨리 처분하시고 그냥 구름 위에서 상승세로 날아가는 종목들을 많잖아요. 찾아보시면은 그죠?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것이 매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수익률 제고에도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긴 한데 반등이 있으면 파시라 이야기입니다. 제일기획입니다. 자, 아까 저 뭡니까? 덴티움 보시면 덴티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컨대 제일기획 같은 경우 예전부터 제일기획 좋으니까 사셔라. 제가 이 표시해놨죠, 그죠? 아마도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아마 뭐 이때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저란선 상승세로 돌아서 두 개가 교차해 후행스팬 구름 위로 그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와 주가는 구름 위로 올라와 와이나 사세요 한 종목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사도 돼. 여기서 사도 돼요. 아무 데서나 구름 위에서 샀으면은 그래도 그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덴티움 20% 손해보고 있는 거 구름 밑에서 허덕이는 종목을 굳이 악자까지 보유하면서 본전될 때까지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을 기회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일기획은 어떻게 보냐고요?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다 좋은데 뭐 굳이 말한다 여기 RSI가 곧 그 뭡니까 좀 과열권이라서 아마도 좀 주춤거릴 공사는 있네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신다면 RSI가 거기면 일단 매도 아니고 나 길게 볼래 그러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장기적으로 밀리면 얘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익을 노리되 고수익을 노리되 리스크도 크는 쪽으로 간다면 계속 이걸 쓰니까 계속 다른 표시가 나와서 이걸 써야 되겠네요. 자, 위험은 높으나 그래도 수익도 높기를 기대한다면 RSI로 따라갈 게 되고요. RSI 매매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위험은 낮지만 수익도 별볼이 없는 건 아니죠. 수익이 안정적인 쪽으로 위험은 좀 낮지만 대신에 수익도 안정적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일목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죠? 일목의 신호대로. 일목 중에서 어떤 신호? 기준선의 신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터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화끈하게 먹을래. 오케이, RSI.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RSI도 먹어 모르겠네. 무조건 홀딩. 그건 무시간 일이고요. 무시간 짓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본인 나름대로의 원칙을 딱 정해시고, 또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조강지처. 그죠? 조강지처랑 딱 정해시고, 그 조강지처가 RSI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를 정해놓고 RSI든 일목이든 둘 중에 하나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다라는 말입니다. 다 지읍시다. 그래서 뭐죠? 제일기획 좋다. 그죠? 지금도 좋아 보인다. 다만 좀 떨어지 약간 뭡니까? 고점에서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금 밀릴 가능성, RSI가 과열권이라서 좀 밀릴 것 같다는 정도. 다른 분들한테 이거 사세요. 좀 조정해 보이면 사세요.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력 매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테스 종목 분석할 때마다 그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나오나의 테스형이 생각납니다. 그죠? 정말 이름도 어떻게 그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는지 정말 나오나 그 발상이 정말 기발한데 어찌됐든 간에 테스 파동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파동을 말씀했는데 파동 모르겠어요. 테스 파동은 잘 안 쳐집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에서 뭐 테스 파동을 몇 번 파동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동 그 종목마다 파동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테스는 파동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 어떻게 됩니까?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4인가요? 5인가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게 4인데 이게 1인데 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그죠?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인가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그럼 좋아.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이고 오케이 여기가 3의 2요. 여기가 3의 3이야. 오케이. 여기가 3의 4다. 그래서 아직까지 3의 5까지가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 큰 3번 하나 남아있고 4, 5 갈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데 이게 3의 1이잖아요. 그죠? 여기 3의 4잖아요. 3의 1하고 3의 4하고 겹치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테스는 파동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파동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파동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목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기준선 위니까 나쁘게 말할 만한 근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인다. 다만 항상 구름 밖으로 나간 놈은 구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니까 약간 질척거리고 있는 게 아까 하이닉스도 그랬죠. 우리 제가 마감 시험에서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새 하이닉스가 꼭 이꼴이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오는데 막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질척거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가 구름 밑으로 막 내려가면 구름 근처까지 간다면야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테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도 질척거리면서 구름 근처까지 좀 근접했다가 그러면서 RSI가 바닥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테스 퀘스천 마크. 자, 그 다음에 자, 일부의 종목이 3개 남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종목은 어떤가요?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구름 위입니까? 구름 아래쪽입니까? 구름 아래쪽에. 그죠? 구름 아래쪽이고 기준선 미치고 구름 미치고 다 걷겠고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종목은 왜 이때 아파셨어요. 그죠?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왜 아파셨어요? 저 일목 뭔지 몰랐어요. 예, 오케이. 지금이라도 파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RSI로 봐서 반등은 예상되는데 아마 구름 근처까지 오는 게 맥시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65,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65,000원. 그죠? 65,000원 정도. 그래서 반등을 있을 때마다 팔자.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시면 반등이 있으면 팔자 정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게 뭡니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나 똑같죠? 두 회사가 제가 그쵸 에코프로비엠 맞죠, 그죠? 이 에코프로비엠이고 이거는 뭡니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쵸? 똑같잖아 차트가요. 정말 무슨 그 대잡이라 그럽니까?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팔아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야 끝내준다 사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뭐 두 회사에서 뭐 억하심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경우에도 RSI가 반로 봐서는 반등이 예상되지만 구름 근처까지를 전환선 근처 기준선 근처까지 기준선 근처까지를 맥시멈 정도로 타겟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RSI가 바닥에서 여기서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반등은 예상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만 2천원이네. 14만 1,950원 기준선입니다. 정도가 맥시멈 뭡니까? 매도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니까 기다려 보긴 하지만 역시 반등을 노려서 팔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이 유비케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비케어는 아까보다 더하죠, 그죠? 얘는 그래도 구름 근처로 와 있는데 유비케어는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통상적으로 구름을 넘어간 종목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여기 구름 밑으로 싹 나왔죠. 그죠? 보다시피 싹 나온 종목은 좀 크게 볼까요? 구름 밑으로 싹 나온 종목은 바로 밀리기보다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고 이렇게 올라가요. 구름이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본다고. 넘어서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얇은 구름임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못 넘기고 그리고는 이렇게 밀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나마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반등할 때 기준선 근처까지 왔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죠. 여기까지 왔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죠? 파벌이 있었지. 여기까지 왔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바로 유비케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현재 그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 상태라고 예전에 며칠 전에 이때쯤 와 있는 거예요. 이때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파마 뭡니까? 예? 파마 어디 갔죠? 요요요요. 유비케어 갖고 계신 분은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나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벌써 여기서 한번 기준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까지 이제 기준선까지 다시 가기는 너무나 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기준선까지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상태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오늘은 겨우 절한선을 넘겼습니다만은 마이너스이고요. RSI도 꺾이는 상태이니 글쎄요. 이 종목은 반등은 이미 나타났으니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싶네요. 뮤비케어는요. 자, 그래서 뮤비케어는 팔고 싶다. 매도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나머지 2부 종목을 지금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2부 종목은 웰크롬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엠텍, 파트론, DB하이텍 등등등등등등 알스포트 등등등 해서 풍국주정까지가 현재 써두었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오늘은 영상을 다 못 만들 것 같고요. 뭐 내일이든 내일 아침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내일 오후든 간에 준비해서
마저 종목 분석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중에서 동그라미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죠, 그죠? 잘 기억하시면은 시젠이나 동성 화이텍 이 동그라미 종목이네요. 한국전력도 동그라미 종목이에요. 나머지는 밑에 별볼이 일 없네요, 그죠? 송원사는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만 무섭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